안녕하십니까. 노후메타파마 이헌종 부사장입니다. 당사 정기 IR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후메타파마는 2010년 그 새로운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10월 코넥스에 상장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3회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 1회 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이 두 번째 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최근에 중요하게 새로 진입하게 된 당뇨병, 콩팥병 임상, 여기서는 이제 DK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DKD 국내 임상 2이상 관련한 첫 IRB 승인이 지난 3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브메타파마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수의 글로벌 임상 수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특화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현재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콩팥병 및 특발성 폐섬유증 관련한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개발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신약의 분석, 탐색 관련한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핵심 연구원들인데요. 저희 그 신약 개발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들이 사내 등기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R&D 각자 대표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회윤 박사입니다. 정회윤 박사는 폐섬유증 치료제 및 당뇨병, 콩팥병 임상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당뇨학회장을 지내신 이인규 교수님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췌장염 치료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 교수님이셨던 김경태 교수님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뇌질환 치료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교수님이시면서 셀 사이언스 등 주요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요한 어옥수 교수님께서는 노브메타파마 신약 개발 전략위원장으로서 노브메타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신약의 전략, 그리고 단계별 논문, 그리고 그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하고의 연구 협력, 최종적으로 그 상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 관련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 신약 개발을 위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 양승희 교수님이신데요. 양승희 교수님은 저희 노브메타파마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신장질환 치료제 연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전 서울대 병원장님이신 김현수 병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신장 질환 관련한 쪽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특히 그 신장 이식 관련한 약물 분야 쪽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상당히 좋은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하버드대학교 신장내과장을 지내신 사미르 파리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서 이상 허가를 받아서 서울대병원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당뇨병, 콩팥병 임상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명공학부 교수님이신 권호정 교수님께서는 당사의 핵심 물질의 세부 기전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김하혜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그 당뇨병 관련해서 당뇨병 치료제들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고 있는 췌장 베타세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이 나빠지는 것, 즉 췌장 베타세포 부전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약물이 췌장 베타세포 부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와 함께 그 당뇨병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봉열 박사님은 전 휴메딕스 대표로서 특히 이제 LG생명과학 연구소장 출신이신데요. 정봉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와 그 신약 연구, 그러니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즉 그
물질의 합성과 또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랭크 그린웨이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이제 최대 풀을 갖고 있는 미국의 패링턴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의 디렉터로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기사도 났지만 집중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기전 연구부터 또한 이제 임상 설계 전략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는 그 교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저희 그 신약 개발 회사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는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은선 변리사님이십니다. 저희가 현재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물질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5종류고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물질은 CZ라는 복합제와 C01 두 가지입니다. CZ는 C01이라는 합성 펩타이드에 이제 아연이 추가된 복합제 형태인데요. 현재 그 약물의 약물 품질 기준으로 보면 뭐 언제라도 약물 생산에 투입이 가능한 cGMP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 비임상, 즉 안전성 관련한 독성 시험인데 이 독성 시험 관련해서는 미국 FDA 기준으로 언제라도 3상 진입이 가능한 수준의 높은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만성 그 반복 독성, 그다음에 유전 독성, 그리고 생식 독성, 뭐 발암성 관련한 뭐 용량 설정 실험, 뭐 이런 모든 그 독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CZ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호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4차례 인체 임상이 진행이 됐고요. 거기 그 인체 임상을 통해서 거의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01이라는 그 단일 물질은 그 CZ의 핵심 물질이기도 하면서 또 단일 물질 형태로 상당히 우수한 효능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의 질환 치료제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단일 물질로서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인체 임상, 즉 통합 일상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통합 일상 진입을 위해서 현재 IND 독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7월 정도에는 아마 레포트가 나와서 그 레포트가 나오면은 하반기 중으로 언제라도 통합 일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주요 물질로 보고 있는 게 N20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제 합성 물질이고요. 합성 신약 물질인데, 케미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물의 품질로 보면 cGMP에 준하는 전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99% 이상의 높은 순도를 킬로그램 수준으로 저희가 양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상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non-GLP 베이스로 그 임상 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유전 독성과 단회 및 10일 반복 독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기초 안전성 검증이 끝난 물질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내년 중으로는 이제 임상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디스커버리 내지 전임상 초입 단계에 있는 GP10과 D6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둘 다 상당히 이제 챌린징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뇌질환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물질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질별로 그렇다면 어떤 질병, 어떤 적응증으로 개발하고 있는가를 갖다 상세하게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개발 단계 가장 높은 CZ 복합 물질은요. 이 물질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적응증은 비만과 2형 당뇨. 요게 이제 가장 앞서 있고요. 요거는 미국에서 EEB상까지 종료했고 지금 세 번째 임상 신청을 해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 그 비만 당뇨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함은 특히 비만 관련해서는 굉장히 최근에 세계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기존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들을 보면 상당 부분 근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우려와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근 손실 우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당뇨 치료제 중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 세포의 부전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약물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당뇨병 치료제는 카이스트 김하일 교수 연구를 통해서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췌장 베타 세포 부전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기능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그 동일한 물질을 기반으로 이것도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콩팥 질환, 만성 콩팥 질환을 갖고 있는 당뇨병성 신증, 최근에 이제 당뇨병, 콩팥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국내에서 임상, 이상 허가를 받고 현재는 서울대병원 본원 신장내과에서 전체 임상을 총괄하면서 국내 주요 대학병원 14곳이 참여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임상을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IRB를 저희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다 이제 IRB 승인을 받았고 아마 최근에 진행하고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해결되리라 믿고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이제 전공의 쪽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완결이 되면 정리가 되면서 바로 저희가 이제 리크루팅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일한 물질로 흑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상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하면 언제라도 이상 진입이 가능한 상태고요. 현재 참고로 요거는 미국 FDA에 희귀질병, 희귀질환 지정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바에 의하면 아마 1, 2주 내에 FDA로부터 ODD 지정에 관련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핵심 물질인 C5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복막 섬유증과 특히 이제 장기 이식,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추가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소개해드릴 상당히 시장성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 근위축증입니다. 이게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근육 관련한 질환 쪽으로 상당히 유용한 효능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이 최근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라는 상당히 좋은 국제 저널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CO원 단일 물질을 중심으로 향후는 아마 근육 관련한 질환 쪽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크게 빠르게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N20과 GP10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존 치료제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기능을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을 목표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기능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설명드린 내용의 대략적인 목표 개발 일정입니다. 현재 보시면 임상 단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비만이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상 진입 허가가 된 그 당뇨병, 콩팥병, 여기 이제 영문으로 DK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온고잉인 임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개발 단계 중심으로 보면 흑발성 폐섬유증은 일반인 대상으로 일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ODD 신청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아마 적절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이건 조만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C5원 단일 물질 같은 경우는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여기서 내쉬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막섬유증, 장기식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근육 관련한 질환의 수요가 많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최근에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서 상당히 좋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제시된 대사 질환과 함께 근육 질환에 상당히 집중화돼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N20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 내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국내외 협력을 통해서 좋은 연구 결과들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제 학술지에 약 8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근손실 관련한 논문이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는데, 요건 이제 임팩트 팩터가 거의 15점 정도 되는, 전체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10점 이상 되면, 물론 통상 6, 7점 이상 돼도 상당히 좋은, 전체 논문에서 뭐 거의 2%, 3% 내에 들어가는 논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점 이상 되는 논문에 저희가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한 8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금 자세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형 당뇨 관련한 거, 뭐 알츠하이머 관련한 거, 그 다음에 간암,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Advanced Science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주로 이제 C01이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리고 이제 그 당뇨병, 콩팥병,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문들이 그 분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근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성 2016년에 질병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르코페니아라고 해서 근 위축증인데요. 이건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 자체가 이제 그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고 또 이제 근육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힘을 내는 그 기능들이 급격히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치료 그 승인받은 약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 질환 관련해서 유전성 근육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저희 C01이 매우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저희 그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요하나 웍스 교수님 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발표된 아, 근손실 관련한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된 이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질환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건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발표된 그 논문의 제목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01, 여기 사이클론 히스프로라는 게 이제 C01입니다. 저희 합성 펩타이드고요. 이게 이제 그 DMD라고 둔센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주로 소아 특히 이제 남아에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 대표적인 유전성 희귀 근육 질환입니다. 이 근육 질환에 상당한 효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에 따른 그 근육 퇴행증을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효능을 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C01이 아까 이제 사이클로히스프로 줄여서 CHP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듄센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소아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근질환인데 이 근질환에 걸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육 수축력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힘 생성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골격근 즉 뼈에 붙어 있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인데 이 골격근에서 이제 섬유증 및 염증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심근병증이나 횡격막 섬유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받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C01이 근육 수축력 및 힘 생성을 회복하고 또 섬유증과 염증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 심근병증과 횡격막 섬유증 발달을 이렇게 그 방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하는 것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막는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했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립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쥐가 이제 얼마나 잘 매달려 있는가를 이제 실험한 건데요. 요거 이제 표를 보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검은색이 BL10, 그러니까 BL210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정상적인 쥐고요. 근데 MDX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게 DMD가 유발된 그 발병한 그런 쥐의 결과고요. 그 MDX에 CHP라고 이렇게 더하기 CHP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MDX 즉 DMD 질병이 발병을 했는데 CHP를 투약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립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이제 매달려 있는 힘 두 가지를 보시면 CHP를 투약을 했을 때 정상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단 아래쪽에 이제 파이브로시스하고 CS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보시면 이제 그 섬유증과 염증에 대한 마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도 역시 그 질병이 유발된 DMD가 유발된 증상을 거의 정상에 가깝게 상당히 우수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이 의미하는 이 결과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DMD, 즉 대표적인 그 유전성 근질환병인 그 DMD 치료제의 강력한 후보 물질로 저희가 제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이런 그 유전성 근질환, 요 DMD 말고도 연관 질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질환 쪽으로 적응증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환들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시장이 큰 영역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위축증, 이제 영어로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이 사르코페니아는 굉장히 최근에 2016년에 와서야 이제 이건 질병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 인정을 받은 질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질병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은 상당히 크고 근데 의외로 이게 그 요런 그 노인성 근위축증을 층에서 이제 효능을 발휘하는 약물들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효능이 확인된 물질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처럼 임상에 이미 사용이 돼서 안전성과 또 약물의 품질이 검증된 물질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활용 분야를 본다면 당장 최근에 전 세계 신약 시장에서 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콕 찍어서 어떤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최근에 비만 치료제를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더 이상 체중 감소, 우리 약물이 뭐 체중이 더 잘 빠진다. 뭐 이런 것들, 체중 감소의 정도는 이미 화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치료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우려가 되는 게 바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아이러니하게 이제 근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많다 보니까 근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를 모든 업체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C01이 연령과 관련된 근감소증의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다수의 비만 치료제 개발 내지 비만 치료제 판매 업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 관련된 사르코페니아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도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이제 검정색은 이제 CTRA, 요거 컨트롤 그룹인데요. 요거는 사르코페니아가 발병한 쥐를 나타내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CHP 이렇게 돼 있는 건 요거는 똑같이 사르코페니아가 발병을 했는데 저희 약물 CHP, 즉 C01을 투약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립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쥐가 얼만큼 잘 매달려 있냐. 이 그립 테스트를 통해서 손 아구의 힘, 그 근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보시면 뭐 그 똑같이 사르코페니아가 유병이 된다고 했을 때 CHP를 투약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매달려 있는 힘, 행잉 타임을 보면 현저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이게 트레드밀하고 비슷한 건데 지구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게 뭐 동글동글하게 분홍색을 표기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근육을 보시면 이제 컨트롤을 보시면 그 분홍색 빛깔의 근육 세포를 나타내는 건데 듬성듬성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CHP, 즉 C01을 투약을 했을 경우는 근육이 굉장히 촘촘하게 건강하게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분야가 아마 그 노브메타파마 이 약물이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이번에 발표된 이 근손실 관련한 논문을 기반으로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요 이제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큰 시장은 비만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는 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자.
그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아마 그 분야의 C01이 상당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질환이나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사적 특성 때문에 근손실이 상대적으로 빨리 유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병이나 이제 콩팥병이 유병된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C01이 다양한 형태로 주목을 받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그 DMD, 즉 둔센 근이 영양증이라는 그 소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유전성 근육 질환, 그리고 이 DMD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된 그 근육 희귀 질환들이 있는데 아마 이쪽 분야로도 C01이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